그러면 이럴 거면 내가 왜 회생을 하죠? 그 돈 주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회생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윤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많은 의뢰인들하고 하루에도 몇 통씩 통화를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최근에 이 컴플레인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채무자 입장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액 변제 혹은 변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에요. 이 변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회생의 목적이에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어떤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서 채권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채무자 빚을 깎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다채무에 이른 채무자의 빚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되겠죠. 그래야지 회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갚아야 되는 거고 많이 갚지 못하는 사람은 적게 갚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컴플레인이 발생한단 말이야. 저는 왜 이렇게 많이 갚아요? 이렇게 할 거면은 제가 회생을 뭐하러 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회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를 어떤 그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라 그랬잖아요.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갚는 사람은 적게 갚아도 되는 거예요. 왜? 최저 생계비만큼은 보장해주고 그 이외의 가용소득은 다 갚는 게 절차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 20% 변제도 나온다는데 저는 왜 이걸 다 갚아야 되죠? 왜 70% 갚아야 되죠? 이거는 그 사무실이 무능력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 회생연에 전화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드려요. 어떤 것들이냐? 이거 동영상에 찍어놨어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남들은 적게 갚는데 나는 왜 많이 갚지? 섭섭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최선을 안 다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절차대로 다 해서 그렇게 나왔다면 더 이상 깎아주세요 라는 거는 법원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법원에서의 보정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높다 이러면 내가 왜 회생 신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계속 그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은 솔직히 안타깝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럴 거면 내가 왜 회생을 하죠? 그 돈 주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회생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빚을 제때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추심을 하겠죠. 왜 돈을 안 넣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1000만 원을 내가 1년은 10만 원씩 이자만 내다가 그 다음부터 110만 원씩 100번을 갚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자를 한 3번 안 냈어. 연체 이자가 붙을 거야. 24%가. 근데 이자도 못 내니까 그 원금도 당연히 못 갚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 날라오고 통달이 안 되면 소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확정되면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추심 절차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급여를 압류한다거나 가장 쉬운 게 매출 채권을 압류한다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이제 좀 괴로운 경우가 그거죠. 그 압류, 동산 압류. 집에 와서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냉장고랑 테레비랑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붙이진 않고 옆에 이렇게 딱딱 뒤에 이렇게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보름에서 한 달 간격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죠. 집에 현장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해도 당연히 그 채권 만족이 안 될 거잖아요. 그건 이자 충당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들이 급여나 이런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보다 고액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서 이 사람은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가 되고 어떠한 신용거래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회생을 안 했을 경우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강제집행에 관한 모든 것들, 이르는 과정 모든 것들 다 생략이 돼요.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통장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고 신용거래는 힘들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액 변제가 나왔는데 이럴 거면 제가 회생을 뭐하러 하죠? 라고 하신 분들은 안 하셨을 경우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변호사나 아니면은 대리인 사무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을 변제 계획안을 짜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겠다면 당연히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저희는 채무자 편이잖아요. 채무자 편에서 일을 해주는데도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인가를 내주기가 힘들겠죠. 오늘 제가 기억이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빚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인데 빚이 10억에 가까운 분은 솔직히 처음 봤어요. 이분은 담보 채무가 한 4억 5천 되시고 그 다음에 무담보 채무가 한 4억 5천 정도 되시는 분인데 개인회생으로 어찌어찌 잘 넘겼는데 330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260만 원 60개월 변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자기 사건이 쉽지 않은 거고 어렵고 우리 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변호사님한테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많이 괴롭히고 막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개시가 나고 인가가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잘 갚아 나가겠다고, 막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갚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80%가 나왔느냐, 그걸 다 갚으려면 뭐하러 회생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급여가 많으신 분들 중에 아니면 청산 가치가 높으신 분들 중에 어떤 변제 기간이 부채의 어떤 100% 상당을 갚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워크아웃 같은 거, 그런 것들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회생은 빚을 깎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조정해주는, 법원이 나서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일부러 적게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많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갚으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하고 그냥 뭐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흥에 썼거나 사치를 했거나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거나 라는 사람하고 변제금이 확실히 달라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이런 분들, 후자의 분들한테는 그 가용소득 36개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60개월로 늘려라, 아니면은 도박 자금의 100%를 변제할 때까지 변제액을 늘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은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지 변호사의 능력이 좋다 아니면은 뭐 회생위원을 잘 만난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막 회생위원이고 아니면은 뭐 법원이고 판사님이고 전화해서 제발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해서 깎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변제율이 높게 나왔을 때 이럴 거면 내 회생을 뭐하러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생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무조건 회생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해요. 내 통장 못 쓰고 뭐 집에 누가 찾아오고 계속 막 뭐 날라오고 있는 재산은 싹 다 압류되고 경매 처분되고, 그런 위험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바꿔주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엄청 힘들게 최저생계비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많은 걸 양보하게 될 테니까. 아시겠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좀 섭섭하다, 너네들이 열심히 안 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의뢰인들한테 한 분 한 분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대리인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막 그렇게 하대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